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 정길자입니다. 오늘 약식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약식을 다 마련해 가지고 완성된 거를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커다란 품주에다 담아 놓은 건데요. 이 약식에 이제 약자가 붙잖아요. 근데 약식 외에도 우리나라 음식에 약자가 붙는 음식이 몇 가지 있어요. 약과라든지 고추장 볶은 거를 약고추장, 그리고 육포를 약포라고도 그러고 장산적을 약산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꿀하고 참기름이 재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책에 보면 꿀은 백약지장이라고 그랬어요. 백약의 으뜸이다 그런 얘기고요. 참기름은 능이 벌레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약식에 필요한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찹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찹쌀이 5컵인데 옛날엔 거진 다 부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컵을 잴 때 우리는 한 컵을 200ml로 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푼 다음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다 물도 재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로 이렇게 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밤하고 대추가 들어가고 잣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참기름하고 간장으로 간을 하는 거예요. 떡으로 분류는 되지만 떡은 대체로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이거는 간장으로 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꿀이 요즘 와서 설탕으로 많이 바뀌는데 설탕이 황설탕도 있고 백설탕도 있고 흑설탕도 있는데 색깔을 검게 내게 하는 것이 약식이기 때문에 흰설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흑설탕을 쓰면 조금 탄내가 난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황설탕을 보통 써요. 그래서 대추하고 밤하고 황설탕하고 그다음에 참기름하고 대추 고음이라고 그래서 대추 고운 게 들어가고 캐러멜 소스가 들어가요. 이거는 색을 도와주는 거고 대추 고우는 거는 대추를 공국할 때 고음이에요. 대추를 굉장히 오래 과서 대추에 남아있는 살을 가지고 넣는데 대추 맛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불려야 돼요. 근데 5시간 이상을 불려가지고 충분히 더 이상은 담궈놔도 더 이상 불지 않는다. 그럴 때까지. 그래서 이제 부른 찹쌀을 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불려놓은 5시간 이상을 불려놓은 거를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시루를 썼는데 요즘 시루는 옛날 시루가 컸는데 그렇게 많이 뭐 음식을 하고 그러지를 않고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대나무 찜기에 날 거예요. 대나무 찜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직경이 30cm짜리예요. 5컵을 할 때는 직경 30cm짜리 정도로 하는 게 좋은데 여기다 그냥 불린 쌀을 얹으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보를 까는데 이 날 찹쌀이 익는 게 이제 호화된다고 그러잖아요. 풀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기 때문에 이 소창을 물을 적셔가지고 꼭 짜서 그다음에 이렇게 털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불려놓은 쌀을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안 치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안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김이 올라올 때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통해서도 김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는데 여기 이제 물이 있고 수증기를 익혀주는 거잖아요. 찬물부터 하면 이걸 올려놓고 찌는 시간이 1시간이 필요한데 온도가 올라갈 때는 시간을 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보다도 훨씬 더 걸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끓고 있을 때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뚜껑을 바로 덮어서 이렇게 쪄주면 돼요. 1시간을 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쪄지는 동안에 밤하고 대추하고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밤을 잘 까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식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약식을 한 말을 하면 밤도 한 말으로라고 그랬어요. 옛날 밤 굉장히 자잘했는데 지금은 커졌으니까 밤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게 이렇게 써시면 돼요. 반을 자른 다음에 또 잘라서 이렇게 하면 밤 하나가 12등분 뭐 10등분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하나만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추는 씨를 뺀 다음에,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칼로, 아무리 대추 씨를 잘 발라낸다고 그래도 대추 씨에 살이 하나도 없게는 못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약식에 들어가는 대추 내림, 대추고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추를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6등분 정도를 해도 되고요. 4등분을 해도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1시간이 지나서 전부 이제 찹쌀이 찹쌀밥이 됐어요. 근데 이게 5컵을 할 때는 중간에 한번 저어주는 걸 안 해도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10컵을 한다, 큰 거 한 대를 한다, 지금 소도 한 대잖아요. 10컵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나무 주걱으로 한번 저어주는 것이 골고루 익어요. 1시간이 지나서 골고루 익었으면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었으면요. 아까 이제 천을 깔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모든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야 되니까 그릇에다가 쏟으세요. 그럼 아까 물을 적셔서 했기 때문에 여기 밥알이 안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넣냐면 꿀을 대용하는 건데 황설탕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누런 설탕을 먼저 넣은 다음에 이때 나무 주걱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나무 주걱은 여분의 수분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또 조리할 때 너무 시끄럽게 하면 조리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뜨거울 때 하니까 설탕이 골고루 버무려져서 밥알이 이제 하나하나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선 뜨거운 밥에다가 설탕을 넣었으니까 설탕이 녹겠죠. 그 다음에 약식의 간은 진간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간장은 진하다는 진짜가 아니고 묵을 진짜예요. 묵은 장을 넣는 건데 장이 오랫동안 묵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짜질 것 같은데 풀어서 넣은 소금이 도로 까만 소금이 되기 때문에 간장은 진해지지만 싱거워져요. 쉽게 시장에서 진간장이다 청장이다 그러고 파니까 그 간장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풀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이 지금 3큰술이거든요. 그래서 3큰술을 이렇게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3큰술을 한번 달아 보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간장을 골고루 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이 3큰술이 들어가요. 참기름이 3큰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유래를 말씀드릴 건데 약식은 까마귀한테 보온하는 의미로 하는 거라서 검게 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캐러멜 소스를 넣을 거예요. 캐러멜 소스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요. 근데 캐러멜 소스하고 대추 고음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팔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 만드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대추고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계피가루를 넣는데 계피가루는 기호기 때문에 양은 내가 계피가루 싫어한다. 그럼 조금 넣어도 되고 아우 난 계피만 너무 좋아. 그럼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만 제외하고 밤대추만 넣어서 다시 찌기를 한 40분 정도 하면 약식이 끝나는 건데 바로 찌면 배보제기 좋은 일 시킨다고 그러는데 보제기가 다 단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놔두면 이 밥알이 간도 빨아들이고 설탕기도 빨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걸 2시간 이상 놔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전혀 다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다 빨아들여서 그래요. 밥알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준비된 밤하고 대추를 섞어가지고 젖은 면보를 깔고요. 거기다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넉넉히 잡아요. 40분 동안 견뎌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덮어가지고 40분을 쪄내면 약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쉽게 한다고 대나무 찜기에다 해요. 적은 분량을 하면서 시루를 쓰지 않고. 근데 시루는 지금 거의 이제 시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없으니까 시루는 더 어려운 거고 쉽게 아우 나 이거 대나무 찜기 뭔지 모르는데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대나무 찜기 대신에 찜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찜통을 이용하셔도 돼요. 하여튼 김이 올라서 익혀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쓰시면 되는데 그 찜통을 쓰실 때 그릇 안에 건그레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윗짝 아랫짝 물통이 따로 있고 요새는 그런 게 더 흔해요. 위에 이렇게 빵빵빵빵 뚫린 그런 게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거에다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젖은 면보 깔고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음식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료 중에서 찹쌀이나 밤이나 대추나 참기름이나 진간장이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추 고음은 파는 데가 없어요. 요즘 대추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하다 보면 대추씨가 이렇게 모여요. 대추씨가 모이는데 이걸 이제 대추고를 만들려고 그래요. 전에 준비한 것도 같이 넣는 거예요. 같이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 물을 넉넉히 부으세요. 물의 분량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물을 넉넉히 부으신 다음에 이거를 고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운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끓였더니 이렇게 됐는데 대추 살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레미에다 내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채가 3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챗바퀴라고 그러고 이걸 챗뿌리 엮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굵게 엮인 게 어레미고 중간 정도 크기로 엮인 게 도듬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냥 쉽게 중간채 이러면 되고요. 그다음에 깁이라는 게 비단 깁자거든요. 고운 채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기가 있는 거 내릴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채뿌리 어떻게 엮였느냐가 틀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가장 굵은 채에다 할 거예요. 이제 어레미에다 하는데 옛날 책이 어떻게 있냐면 이걸 엎어놓고 하라고 그래요. 왜 그냥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어지는 그릇이 잘 없어요. 바닥에 이렇게 닿으면 많은 양을 할 때 눌리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이렇게 손을 놓는 것보다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쏟아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나무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주면 지금 이제 위에 어레미 바깥에 있는 거는 대추 씨만 남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뜰하게 대추 씨만 버리고 속에 이제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추 고음이에요. 대추 씨를 다 한 거를 다시 냄비에다 좀 졸여서 수분을 날아가게 한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시면 되는데 얼음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얼음 그런 데다가 놓고 하면 한 개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개 갖다가 이렇게 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추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이런 데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이거는 사실 이렇게 고로 만들어 놓으면 옛날 책에 대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미자고 아니면 산사고 그리고 이제 음료할 때 이걸 이제 꿀물에다 타먹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대추고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추고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캐러멜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꿀이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캐러멜 소스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캐러멜 소스를 넣는 이유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 찔 때 지금 40분만 찌잖아요. 옛날에는 양념한 그런 두 번째 찔 때 하루 왼종일 쪘어요. 그렇게 오래 찌면 찔수록 약식 색깔이 살아요. 검게. 근데 요새 이제 그렇게 지구력을 가지고 뭐 음식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 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캐러멜 소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한 컵에다가 물을 반 컵만 넣을 거예요. 물을 반 컵만 넣어가지고요. 반 컵은 100ml죠. 그리고 이제 불을 켜요. 불을 켜는데 이때 젓지 말라 그러고 강한 불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강한 불에서 하면 젓지 않아도 젓는 것 같이 되는데 결정화가 돼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되면 우리 어렸을 때 볶기 하는 거 있잖아요. 설탕 여기다가 볶기 잘해가지고 하면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막 그게 이제 캐러멜 소스인 거예요. 그냥 놔두면 여기 볶기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약식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결정화가 되지 말라고 넣는 것이 물엿이에요. 모든 음식은 가장자리부터 익어요. 가장자리부터 타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검은 빛이 나요. 검은 빛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걸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럼 약식에 이용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물엿 2큰술 정도를 이렇게 넣어서 저어주면 냉장고에 안 넣고 1년을 써도 돼요. 저어서 이렇게 하면 캐러멜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캐러멜 소스에다가 끓는 물 반 컵을 넣을 거예요. 이걸 왜 끓는 물을 넣느냐? 고농도의 설탕용이거든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찬물을 넣으면 튀어요.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서 묽지만 아까 우리가 재료에 본 것처럼 걸쭉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캐러멜 소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약식의 유래를 좀 말씀드릴게요. 약식은요, 신라의 소주왕 10년에 기사들을 데리고 신라의 도읍지가 경주잖아요. 지금 경주의 남산에 천천정이라는 데 납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까마귀하고 쥐가 가까이 오더니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까마귀를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주왕이 희한하잖아요. 쥐가 사람의 말을 하니까 기사한테 시켜가지고 기사가 이제 까마귀를 쫓아가다가 경주 남산 근처에 피촌이라는 데서 멧돼지 2마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걸 구경하다가 까마귀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명을 받잡고 가다가 놓쳐버렸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까마귀를 찾으려고 두리번 거렸는데 커다란 이제 못에서 하얀 할아버지가 올라오시더니 봉소를 하나 주는 거예요. 개견인사. 열어보면 2사람이 죽고 불개 열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라고 써 있어요. 빨리 임금님한테 가서 고해야 되겠다. 그러고 왕한테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1사람이 죽는 게 낫지 2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열어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축일관이라고 길한 날을 받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점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1명은 왕을 얘기하는 거고 2명은 서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임금님 처소에 가서 검은 거 갑을 쏴라. 그래서 사금갑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격한다는 사자에다가 검은 고 금자에다가 상자라는 괴라는 그런 갑이에요. 들어가서 검은 고 갑을 쐈더니 거기 이제 군주하고 수도승하고 간통을 하면서 밤에 임금님을 시해하고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임금님 목숨을 까마귀가 구해줬다고 그래서 까마귀 오자에다가 기제사라는 기자를 써서 오기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 천천정의 납신 날이 음력으로 1월 15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식이 정월대보름에 시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0년이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죠. 궁의 기록이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 잔치 기록이에요. 보통 날을 뭐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잔치 기록인데 그 잔치 기록에 보면 떡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약반이에요. 물론 이제 의계가 다 한자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약반이라는 데를 한번 펴놨는데요. 여기 약반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점검해 본 그 약반의 재료하고 똑같아요. 전미 그러니까 찹쌀이고 그다음에 대조 그건 대추고 실생률 그러면 깐 밤이고 그다음에 진유 그러면 참기름이고 그다음에 청 그러면 꿀이고 그다음에 실백자 그러면 자시고 간장 그러면 진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궁의 기록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음식인 거예요. 지금 뭐 약식은 뭐 떡집에서 안 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약식을 또 안 먹어본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오늘 잘 배워오셨으니까 약식을 한번 집에서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쪄낸 찹쌀 밥에다가 온갖 양념을 다 넣어서 버무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2시간 이상을 상온에 놔뒀다가 40분 정도 쪄가지고 지금 다 쪄졌어요. 이제 약식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완성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버무릴 수 있는 데다가 쏟으세요. 쏟으면 반죽해서 2시간 이상을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하고 조금 색깔이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골고루 색깔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냐 하면 꿀을 한 2숟갈 정도 넣고 1숟갈이나 2숟갈 약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넣고요. 참기름을 조금 넣고요. 계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계피를 작은 술로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잘 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재료에서 안 들어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잣만 안 들어갔는데 잣은 뭐 넉넉하다 그러면 여기 섞기도 하고 위에다 얹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옛날 책에서는 잣은 위에 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옛날에도 잣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푼주에다 한번 담아봤어요. 궁에서 고임상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약식의 분량을 봐서는 커다란 그릇에 담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푼주에 담아봤고요. 푼주 아니면 제가 이제 요 유기합을 하나 자그마한 거 이런 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요. 보기 좋도록 여기에 밤하고 대추가 들어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잣을 얹으라고 그랬으니까 잣을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자상을 차린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담아본 것처럼 유기합도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먹는 상에다 약식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다과상에 올린다든지 이럴 때는 가져가서 내가 혼자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시중에 이런 자그마한 그냥 그릇 위에 그릇이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지에다 이걸 담아서 한다 그런 건 안 어울리고요. 이런 데다가 종이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 놔주면 하나씩 집어다 먹기가 너무 좋은 그런 음식이고요. 이거를 선물할 때 같은 데는 이렇게 해서 층층이 해도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 그릇까지도 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식입니다. 네, 오늘 약식 공부해 봤습니다. 네, 오미자화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료를 구분할 때 뜨겁게 마시면 차라고 그러고요. 차갑게 마시면 화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미자 차도 있죠. 오미자 화채도 있는데 오늘은 오미자 화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를 고를 때요. 오미자가 요새는 오미자를 추수해서 청으로 그냥 설탕에다 재놓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무슨 냉동실, 냉장실 그런 게 부족하니까 말리는 걸로 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려놓은 거를 살 때 오미자가 선홍색을 띄어야 되고 살이 많아야 되고 끈적끈적한 거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미자를 사오시면 오미자 반 컵에다가 물을 2컵을 넣어서 오미자를 불릴 거예요. 근데 오미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오미자를 쏟아가지고 이걸 그냥 물에다 놓고 막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물에다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루 전에 2컵의 물을 부어요. 2컵의 물을 부으면은 이제 이런 오미자 불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오미자 불린 물을 그다음에 이제 걸러야 되는데 이것도 고와도 여기에 먼지 같은 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소창 한 겹짜리를 한 겹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오미자를 걸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컵의 물에다가 반 컵의 오미자를 우려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짠 다음에요. 이걸 바로 오미자 물 바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물을 부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굉장히 오미자를 잘 사셨으면 여기다 4컵의 물을 부세요. 4컵의 물을 붓는데 아까 2컵으로 오미자를 불렸거든요. 그럼 이게 2컵보다는 적어요. 왜 그러냐면 오미자를 불리는데 반 컵이 없어져요. 그래서 1컵 반이 됐어요. 1컵 반에다가 4컵을 이렇게 한 거예요. 4컵을 한 다음에 오미자는요. 오미자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아들 자자를 쓰면 열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5가지 맛에서 우리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건 신맛이에요. 근데 신맛 말고도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그다음에 쓴맛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오미자인데 오미자가 여름에 갈증을 없애주는 그런 음료로 굉장히 훌륭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신맛만 느끼니까 지금 색깔은 굉장히 예쁜데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설탕을 넣어야 돼요. 5컵에서 6컵의 이 물이 생겼을 때 설탕을 1컵을 넣어야 돼요. 1컵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어주면 오미자 바탕이 되니까 오미자 국이 되는 거예요. 신맛이 강해서 조금 먹어봤더니 색깔은 너무 이뻐서 이거를 조금 신맛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물을 더 넣으면 색깔은 나빠질 것 같고 그럴 때는 맛의 상쇄 효과라고 그래요. 억제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신맛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미자 바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오미자를 바탕으로 한 화채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다가 배를 띄우면 오늘 제가 오미자 화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배화채라고 그래요. 여기다 복숭아를 띄우면 복숭아 화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리수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장미화채도 할 수 있고 두견화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1년 내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는 저장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를 깎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에다가 옛날엔 다 채를 썰어서 얹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예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배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모양뜨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쏙 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굵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오미자에다 띄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건지를 해서 하는데 이런 건지를 넣는 이유가 차갑게 먹는 거는 벌컥벌컥 마시게 돼요. 그럼 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신하게 먹어라. 우리가 뜨거운 거는 후후 불어가면서 천천히 먹잖아요. 이거는 막 마실 수가 있으니까 건지가 있으면 조심해서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를 띄우냐면 온갖 화채에는 잣을 띄우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홀수를 띄우라고 그래요. 홀수를 띄우라고 그러는데 홀수를 띄우면 더 맛있고 짝수를 띄우면 맛이 없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음양설에서 홀수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띄우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띄우면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수가 있어서 어떨 때는 안 띄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옛날 책에서부터 쭉 오미자 화채는 거기에 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잣을 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잣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면 오미자 화채인데, 오미자 화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증을 없애주는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여름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오미자를 이용해서 하는 게 화채도 있고, 오미자 묵을 쓰기도 하거든요. 단묵, 오미자 편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색을 내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궁에서도 그런 게 이제 오미자예요. 그래서 오미자 화채도 약식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상차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